그러면은 캐나다에 사는 걸 후회하냐? 막 누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면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그 단톡방 같은 데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펜쇼 칼리지 학생들이 있는 단톡방 이런 데도 보면은 여기 한인교회가 어디 있냐 추천해달라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런던 순복음교회 김윤정 사모님 모셨습니다. 와 영광입니다. 말씀을 너무 아나운서처럼 잘하셔가지고 아니에요. 방송 아닙니다. 체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켄준마 TV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네. 지금 뭐 막 좀 오래됐나 봐요. 여기 런던 순복음교회가 런던 수목교회가 지금 10년 넘었죠.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개척을 한 게 아니라 여기 기존에 계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가시면서 저희가 청빙을 받아서 오게 됐어요. 그럼 원래는 이제 토론토에서 네네. 지내셨잖아요. 네네, 토론토에서. 그러면은 이제 네. 뭐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계시다가 여기로 네네.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런던까지 오셨는지 한번 네네. 좀 네. 얘기를 저의 라이프 스토리 그렇죠. 시작은 네. 저는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학교에 뭐 서클로 뭐 저기 미술반 동아리 통해서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에 입시 미술을 다니면서 밤 12시까지 학교 끝나면 네, 자율학습 안 하고 미술학원을 가서 맞아요. 정말 조용하게 그렇게 막 연필소리 삭삭 손머리색만 그리던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팜플렛 하나를 줬어요. 이것 보라고. 근데 거기에 팜플렛이 뭐 어떤 거였냐면 토론토의 온타리오 칼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이라는 미술학교가 있어요. 오케드. 네, 오케드. 오케드에서 이렐리의 아웃 오브 캠퍼스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스튜던트들이 학생들이 전시했던 팜플렛이 어떻게 제가 그걸 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 바다 건너? 네네네. 너무 신기했고 근데 그림들이 한 10몇 명의 작품들인데 너무 그 그림들이 너무 추상화적인 어떤 그런 그림들과 너무 제가 갖고 있던 봤던 배웠던 것에서 틀을 깨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정말 이 학교를 가고 싶다. 이 대학을 내가 너무 가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품게 됐죠. 그리고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거든요. 정말 하나님 저희 이 대학교 가고 싶어요. 토론토에 있는 학교 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희 둘째 오빠가 사실은 밴쿠버로 유학을 준비를 했다가 군대 때문에 못 가게 돼서 제가 그 틈을 노려서 엄마 제가 이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오빠 둘의 막내딸이에요. 그래서 절대 아빠는 안 된다. 어디 딸내미가 가냐. 그때는 90년도 초니까. 그런데 정말 이제 제가 가고 싶습니다.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도 썼죠. 그래서 두 분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또 하나님 은혜로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압구정동에 있는 어떤 왜냐하면 좀 큰 유학원을 통해서 하면 좀 베네핏도 있고 좀 세이프티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그때는 유학생이 많은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통해서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제 일로 유학을 오게 돼 혼자서 근데 와서 보니까 사실은 다 한국 사람 여기 그런 프라이빗 스쿨 ESL 학교였는데 교장 선생님은 캐네디언이었고 이사랑 그런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은 한국 분이었는데 사기를 쳤던 거였어요. 그러면 거기서 오케드로 뭐 이렇게 가기 수속을 전에. 해서 입학 허가를 막 이렇게 해서 오신 게 아니고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전혀 왔어요. 고등학교에 트랜스퍼를 하신 거구나. 네네네. 네. 그랬는데 그 고등학교가 그 프라이빗 학교가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정말 학교 간판만 네네 있고 캐네디언 선생님과 정말 사실은 뭐 그러니까 강남의 문제 아이들 그런 정말 연예인 막 체인 이런 바지에 정말 연예인 같은 아이들 몇 명 아니 도피 유학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저같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 몇 명.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세컨 커리어를 꿈꾸는 스튜디오스 언니도 있었어요. 좀 나이 드신 대학원 그런 분들도 조금 있었고, 크진 않았는데, 그래서 다들 여기가 처음에 유학원 통해서 왔을 때 얘기했던 게 기숙사도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왔을 때는
어떤 가게 그런 2층 양철 지붕에 친구들도 없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와서 보시고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다 레디가 되고 다 준비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엄마가 걱정을 하고 가셨어요. 가서 그 유학원에 막 얘기했는데 유학원도 그 브로셔만 팜플렛만 보고 그렇게 컨트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유학원도 몰랐구나. 네, 유학 그런 사기가 많았어요. 미국에도. 그러니까 뭐 마구간에 팔려갔다. 거기서 유학을 갔는데 뭐 저기 소똥 치운다 이런 것도 있었고. 진짜요? 네네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잠깐 그냥 학비는 포기하고 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거를 나갈 경우에 리펀이 안 된다는 게 깨알 같은 그런 영어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거에 모르고 다 사인을 동의를 했고 그리고 그냥 2달 다니고 저는 다 포기하고 친구가 퍼블릭 하이스쿨을 옮기면서 거기가 아트 스쿨이라고 그래서 저를 예고 같은 그런 예고는 아닌데 퍼블릭인데 아트 프로그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을 미술 과목을 여러 개를 택해도 보통 하이스쿨 졸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필수 크레딧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엑스트라로 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미대를 가기 위한 아이들이 사실 한 6명 정도가 미대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일주일마다 누드 모델을 그 6명 때문에? 네, 지원을 우와. 해줬어요. 근데 그 학교가 지금 돌아보면 사실은 너무 하나님 감사한 게 핀첸 제일 근처에 있는 CW 제프레이라는 학교인데요. 총기 사고도 좀 있는 조금 모범지대 가까운 데였어요. 흑인 아이들도 많고. 근데 그때 초에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치. 근데 또 갔는데 아트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미스터 클라이라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정말 영국 분 연세 많으신 분인데 제가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아트 히스토리 시험을 봐도 이렇게 같이 앉아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때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을 다니고 그리고 바로 저기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OCAD를 빨리 갔어요. 왜냐하면 학비가 대학 학비가 유학생 학비가 하이스쿨보다 비쌌어요. 쌌어요. 한 2,000불 정도 더 쌌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는 빨리 대학을 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OCAD를 꿈에 그리던 OCAD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와, 소망했던. 진짜 근데 막 그렇게 사기당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어떻게 네. 그렇게 막 그러면 보통 막 이렇게 막 접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네. 미국으로 가는 친구도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뭐 막 매일 모여서 막 회의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감사하게 빨리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학비를 리펀을 못 받고 포기하고 그냥 나오신 거죠? 네. 참 네. 나쁜 사람들이었었군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을 만나신 게 대학 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아, 진짜요?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그러면 그렇게 유학 간 사모님을 한국에서 그리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썸이었죠. 뭐 퍼스트 러브처럼 버스 타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아는 오빠 그리고 교회 오빠? 아니요. 목사님은 넌 크리스천. 아, 진짜? 네. 그러면 어떻게 그냥 오며 가며 지나가면서 그냥 보는 버스 그런 타면서 사이예요? 보고 이렇게 아는 척 해달라 그러고 이제 조금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서로가 있었는데 제가 유학을 오게 되면서 저는 이제 공부하러 떠나기 때문에 이제 나의 첫사랑은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목사님도 목사님 삶을 사셨죠 그때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유학을 가서 3학년 때 원래는 4학년 때 OCAD의 그 아웃 오브 캠퍼스 프로그램 이레들리 프렌치에 저희 스튜디오가 있어요. 근데 보통 4학년들이 가는데 제가 2학년 끝나고 나서 저희 교수님이 저를 파인아트 교수님이 불러서 피를하고 너 한번 트라이 해봐. 3학년인데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급하게 만들었어요.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했는데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다 4th year 4학년들인데 졸업하기 전에 이제 1년을 가서 오는데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하게 3학년 때 그 기회를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만 비자 스튜던트 유학생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태리 비자를 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유학을 와서 사실은 한국에 길게 간 적이 없어요. 그냥 방학 때도 알바도 하고 코인 라운드리 같은 데서 알바도 좀 하고 뭐 이러면서
근데 어느 날 여름에 한국을 갔을 때 전화 한 통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군대 말년 휴가 때 혹시 내가 한국에 방문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한 번씩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화를 제가 받은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당황해지고 어, 어. 목소리가. 근데 잘 있었냐고 언제 왔냐. 그래서 목사님의 말년 휴가 나오시는 날이 제가 캐나다 와서 짐 보내고 이태리 떠나기 딱 진짜 한 3일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날이 정말 2, 3일밖에 없는데 그때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나고 저는 캐나다 와서 우리 그룹들과 같이 일회를 가고 목사님 그때부터 이제 이태리로 편지로 저희는 롱 디스턴스 리레이션십 편지로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로 편지로 저희는 편지로 이제 편지 봉투에 프로포즈 1 이렇게 해서 편지가 오기 시작했는데 프로포즈 12를 하고 나서 정말 크리스마스 이태리로 와서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어머. 그래서 정말 결혼하자. 사랑하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말년휴가 끝나고 제대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제대하시고 목사님은 이제 알바하시면서 이제 좀 비행기 값을 모으고 네, 십자가 목걸이 하나 사갖고 와서 둘 다 정말 그때 제가 21이었죠. 캐나다 나이로 네. 21이고 제가 저희 룸메이트가 5명 친구들하고 같이 살거든요. 다들 이제 보이프렌드가 다 거기에 있고 토론토에 있고 막 그랬는데 다들 그러니까 레터 편지가 오는 걸 보고 와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진짜 나타난 거죠. 근데 저희 교수님이 사실은 말렸어요. You're too young. 그래서 제가 정말 영어스트라고 맨날 다들 귀여움이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날 보이프렌드야. 근데 나 저기 프로포즈 받았어. 나 결혼할 것 같았는데 네가 저기 아기가 어떻게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기가 결혼하냐. 그리고 너의 커리어는 끝이다. 이제 저희 결혼하면 어머 영어권에서도 그렇게 보나 봐요. 여자가 왜냐하면 결혼하면 저희 교수님 와이프도 그렇게 젊었을 때 결혼해서 되게 후회를 했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때 한 가지 어드바이스라는 왜냐하면 이렐리에 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좀 감사했던 게 한국에서 캐나다로 왔을 때 제가 그런 퍼스펙티브가 넓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이래를 가니까 미국에서 온 사람, 영국에서 온 사람 그렇게 뭐다 예를 들면 디자인, 파인 아트, 뭐 패션으로 뭐 성악으로 너무 다양한 예술가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착하거나 이제 저희 이제 우리 그룹에도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한 학기 팀을 정해서 쭉 자기 작품 활동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 전시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크리틱하면서 그걸로 저희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안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는 또 히스토리, 르네상스 아트 거기에 직접 이렇게 보면서 프렌치니까 그렇게 했는데 남아있는 친구들도 이제 거기서 끝나고 남아있는 친구들 아니면 영국을 가겠다 아니면 뉴욕을 가겠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또 더 나눠지는데 저는 다시 결혼을 하고 이제 토론토로 와서 남은 한 학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말리지 않으셨어요? 결혼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었죠. 아니 얘가 막 유학을 간다고 하더니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어릴 때 이제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있다면 너무 든든하겠다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먼저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너무 반듯하고 성품이 일단 엄마는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같이 공부하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은 처음부터 목사님이 된 게 아니라 목사님 토론토에 오셔가지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러니까 요새는 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다 그러면 뭔가 직업도 있고 뭐 이렇게 자기가 어떤 가장으로서의 이런 걸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 정말 급하셨나 본데 저희가 결혼하자 그랬는데 저는 yes, 오케이 사랑하니까 결혼했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때가 이제 따져봐도 가능성이 있는 게 저도 졸업하고 목사님도 졸업하고 뭐 그렇게 해도 99년이 될 것 같아요. 한 5년 뭐 한 몇 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한
4년 모으죠.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시켜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둘 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죠. 넌 크리스찬인데 저희 가정의 퀄리파이가 크리스찬. 제가 크리스찬 남자를 만나야 돼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은 이제 부모님 만나셨는데 크리스찬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니었는데 제가 희한하게 그냥 목사님과 결혼과 상관없이 우리가 편지를 계속 롱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복음을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어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빠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신앙관 어떤 그런 거. 그리고 목사님도 끊임없이 이제 저희가 떨어져 있지만 A와 B라는 커플이 있어. 이럴 때 너는 어떤 커플 어떻게 너의 아이디어는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리고 한국을 딱 갔는데 연애를 하면서 이게 전도를 하셨구나.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보고 계시고 주기도문 이런 거를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세상에 신은 있을까? 그런 거에 늘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초현실주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랑 옛날에 만나면 늘 저는 오빠만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너무 남자들이 사실 좀 시시하게 느껴지고 애기같이 느껴졌는데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대화가 좀 너무 어트랙티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하트를 하나님은 계실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직접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치만 이제 신학을 할 거는 이제 몰랐죠. 생각도 못했죠. 일단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공하고 저는 이제 저대로 파이널티 이제 했고 각자 이제 우리가 이 캐나다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생각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결혼을 22살에 하시고 저는 22살에 이제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거네요. 네네네. 토론토에서. 네네. 공부하면서 밥해가면서. 그러면 이제 사모님은 졸업을 하셨고, 네네. 목사님은 막 이제 학업을 시작하시고. 뭐 목사님은 저는 이제 목사님은 카니지를 나왔어요. 조지 브라운 카니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렇게 이제 전공을 한국에서 뭐 다른 거 생각했다가 여기 와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잡 잡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면서 저희가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하나님, 저는 저의 하나님,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하나님은 계시나? 이러면서 이제 말씀이 들리고 마음에 이제 그런 믿음이 쌓여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은 저희가 다운타운에 살았거든요. 제가 대학교 근처에 그냥 백출가에 둘이서 이제 사는데 오늘은 UOT 거기 도서관에서 밤늦게 공부를 하는데 마음에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또 그렇게 도서관을 돌면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위에서 나중에 신학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교회에서 저희가 찬양팀도 하고 이제 교회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청년부 뭐 거기서도 이제 한인교회를 다니셨다고요? 한인교회 한인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너무 멀었는데 제가 처음 와서 섬겼던 교회였고 근데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전도사님을 도와서 토요일 날은 또 가서 신문도 만들고 그렇게 그냥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믿음 생활에 대한 순종. 그러다가 이제 그런 마음도 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중에 이제 그런 게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본인이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기도를 해주셨는데 남편이 주의 종의 길을 갈 거라고. 근데 얘기해 주신 그 목사님이 여기에 이제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금식 기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1, 2, 3 신년 초에 1, 2, 3 금식 성회 같은 걸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때 목사님 믿음이 없지만 그냥 순종하면서 같이 따라갔는데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반주자가 그때 없어서 막 옆에서 반주를 하고 반주도 미술도 하시는데 음악도 아닙니다. 잘은 아닌데 이제 교회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희 친정엄마가 어릴 때 이제 반주법 이런 거를 좀 하게
그래서 이렇게 음. 하는데 그 목사님도 간증이 뭐냐면 게스트 스피커로 오신 목사님도 서울대 나오셔서 서울대 미대를 나오셔서 LA에서 갤러리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성화를 40대 그리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성품이 그냥 너무 조용하신 분인데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게스트 스피커로 오신 거예요. 신학교를 또 교수님으로 가르치고. 근데 조용조용 말씀을 조용조용 하시는데 다들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남편이 주의 종의 길을 갈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정말 많이 울고 하나님 목사님은 성품이 돼서 괜찮지만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컬러풀하고 하나님이 저는 왜 아트가 좋냐면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실 때 그 아름다운 색상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예술가적인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색깔의 에너지 그게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임프레셔니즘 보면 밴고 같은 그런 작품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내가 그림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동.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하면 늘 이렇게 막 섬겨야 되고 좀 이런 게 있는 게 제 인격으로 좀 경직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런 성화의 단계에 못 미치는 저는 안 됩니다. 거룩해 보이는 또 그런 태도와 정말 많이 울고불고 했었어요. 목사님은 성품 자체가 너무 순하고 그냥 선하고 그런 모습들 수줍음도 많으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떻게 계속 반항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결국은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면서 그냥 하나님 일하는 게 너무 가치 있는 일인 것 같다. 본인이 이제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처럼 이렇게 스트러글 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그런 부분을 나누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피러브로에 있는 펜티코스탈 여기 이제 펜티코스탈 그 바이블 커리지를 가게 돼요. 근데 이제 편입을 하게 돼서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돼서 어떻게 편입이 여기 저기 디플로마가 인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벌써 레지스터 하는 날을 하루 지났는데 거기서 그래도 받아줘서 저희가 여기 토론토에서 살았던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바로 그냥 글로 그냥 떠났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그 이탈리아 거기도 이렇게 폭포가 가고 막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예술가이셨는데 이거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순종하여 주의 길을 이렇게 되신 거네요. 정말 참 그 야심을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야심을 내려놓는 게 참 쉬운 일이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 런던에 와서 저희가 목회를 했잖아요. 지금 올해 8년 차인데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금요일마다 중고등부 아이들 저희들 교회에서 모임이 있으면 저희 아들 친구들 외국 애들 캐네디언 애들도 막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파스타도 할 때도 있고 떡볶이도 제가 이제 할 때도 있는데 제가 애들이 파스타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저를 이태리를 보내셨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본고장의 파스타를 그런 마음.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도구 삼게 해주신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